저 아이가 문제야, 저 아이가! 이대로는 절대 손주 못 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집 안전체가 쩌렁쩌렁 울렸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44, 여자로서 가장 처절한 비밀을 시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다. 30 즈음에 만난 남편은 대기업 출신 엘리트였다. 내가 근무하던 협력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그는 항상 나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퇴사하고 창업한다며 연락처를 남겼고 우린 연애를 시작했다. 결혼까지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처음엔 내게 친절했다. 남편 사업을 돕겠다고 내 직장까지 그만두자 그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석류가 여자한테 좋다더라. 이거 먹고 빨리 임신해. 벌써 32인데 더 늦으면 애 낳고 키울 체력도 안 돼. 시어머니의 말에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론 숨이 막혔다. 남편이 창업한 회사는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고 우린 사업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35이 됐을 때 자연 임신을 시도했다. 한의원도 다니고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었다. 하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다. 결국 산부인과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골반염증에 다낭성 난 소중후군까지 내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여보, 우리 그냥 아기 없이 둘이 잘 살면 안 될까? 당신 팔에 매일 주사 놓는 것도 이제 못 보겠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지쳤어. 하지만 엄마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진짜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3번째 실패한 날 남편과 나는 작은 해변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변가 작은 펜션에서 이틀을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보냈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희망 같았다. 여보, 우리가 꼭 피를 나눠야만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저녁 밤바다를 보며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양. 그 단어는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맴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단어였다. 입양을 하자는 거야?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다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입양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과연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시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을 원하는 시아버지는. 우리는 서울로 돌아온 후 근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측은했다. 갓난아기부터 제법 큰 아이들까지 부모 없이 자라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저 안아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피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3달째 봉사를 가던 날 1년 된 여자아이 지은이를 안게 되었다. 아직 첫 걸음마도 떼지 못한 작은 아이였다. 젖병을 물리자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저희가 지은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표정은 복잡했다. 법적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동의도 필요할 텐데.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떤 절차든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분에게 입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우리가 입양한다고 말하지 말자.
대신 당신이 임신했다고 하자. 처음엔 황당했다. 그런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지방사업 핑계로 몇 개월 동안 서울에 안 내려가면 돼.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가 지은 일을 온전히 받아들일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해도 괜찮을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우리는 결국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동안 내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여보세요, 아버님? 네, 저희 소식이 있어서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숨을 참고 그의 표정을 지켜봤다. 네, 맞아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정말이냐? 아이고, 이제야 한숨 돌리겠구나.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다니.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찔렸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지 알기에 더 미안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남편은 준비했던 대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아버님, 저희가 조금 멀리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지방에 있어서. 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며느리는 여기 두고 가라. 내가 직접 돌봐줄 테니.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 배가 불러지지 않는데 어떻게 임신부 행세를 할 수 있을까? 아버님,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제가 곁에서 돌봐야 해요. 걱정 마세요. 매달 초음파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었다. 거짓말이 하나씩 쌓여가는 첫날이었다. 계획대로 우리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남편은 실제로 지방사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나는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 시부모님께는 매주 거짓 근황을 전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대요. 다행이구나. 사진은 안 찍어왔니? 결혼한 친구에게 부탁해 초음파 사진을 구했다. 친구는 내 사연을 듣고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 증거를 보내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넷째 달이 되자 시어머니가 방문하겠다고 했다. 패닉에 빠졌다. 급히 배 모양의 쿠션을 만들어 옷 안에 넣고 임신부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했다. 시어머니는 내 배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니? 내가 셋을 낳아봐서 아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식은땀이 흘렀다. 남편이 재빨리 나섰다. 엄마, 요즘 임신부들 다 달라요. 제 친구 와이프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아가, 솔직히 말해봐. 정말 임신한 거 맞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다. 혹시 입양하려는 거니? 화장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그토록 조심했는데. 아,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단다. 시어머니는 나를 거실로 이끌었다. 남편은 잠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너희가 봉사활동 다니던 보육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곳이야. 원장님이 내 오랜 친구거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처음엔 화가 났어. 왜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 하지만 점점 이해가 됐지. 우리 영감이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더 잘 알잖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딸로 키우고 싶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영감도 사실은 입양에 대해 잘 알아. 예전에 우리가 한번 시도했었거든.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영감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고, 우리도 입양을 고려했었지. 하지만 시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기적처럼 임신을 했고, 우리 아들을 낳았지.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어. 영감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말을 멈춘 시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더 강박적으로 변한 거야. 자기가 못했던 일을 아들에게 강요하면서.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됐다. 그의 집착은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지은이가 너희 가족이 된 다음에 그때 내가 도울게. 방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우리의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할머니와 엄마가 될 사람들의 작은 대화였어.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 시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까지. 남편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런 상처가 있었다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통해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이를 먼저 우리 품에 안아야 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떨어진 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육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다. 드디어 지은이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믿어지세요? 보육원에 도착하자 원장님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셨다. 지은이는 깨끗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깨르르 웃으며 작은 팔을 들어 올렸다. 안녕, 지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아이를 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지은이는 우리의 딸이었다. 남편도 감격에 겨워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보육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차 뒷좌석 아기 시트에서 곤히 잠들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나는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를 위해 꾸며둔 방이 우리를 반겼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과 책장. 지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다. 이게 다 지은이 거야? 처음 며칠은 적응 기간이었다. 지은이는 밤에 자주 깨어 울었고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달래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안정을 찾아갔고 우리 집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지은이를 안고 일어나는 것,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작은 손으로 밥을 먹이는 것.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와 지은이와 놀아주었다. 여보, 우리 딸 오늘 엄마라고 말했어요. 진짜예요. 정말? 아, 내가 놓쳤네. 지은아, 아빠도 불러볼래? 육아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밤새 울 때도,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우리는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종종 집에 와서 지은이와 놀아주었다. 아이를 위한 옷과 장난감, 영양제까지 챙겨오셨다. 우리 손녀가 제일 예쁘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꼭 우리 아들 닮았어. 시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지은이는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본다고 했다. 사랑의 눈은 이렇게 작용하는 걸까? 시아버지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아이가 좀 더 우리 가정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사업 핑계로 시아버지의 방문을 최대한 미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 지은이는 매일매일 달라졌다. 말을 배우고 걸음마가 더 안정되고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그러면서 우리도 진짜 부모가 되어갔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는 걸 매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신대. 이번 주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시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커져갔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은 매일 밤 지은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말했다.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오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시아버지의 찻소리가 들리자 지은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갔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래, 잘 지냈느냐? 우리 손녀는 어디 있나? 지은이를 내려놓자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며 내 다리 뒤로 숨었다. 시아버지는 선물을 내밀었다.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단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지은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그가 갑자기 물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은 게 맞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은 입양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했다. 불임 판정을 받은 일, 보육원에서 지은이를 만난 일, 그리고 사랑에 빠진 일까지. 말을 마치자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손주가 남의 핏줄이라고? 시아버지는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다. 소리에 놀란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지은이도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가족이야? 내가 아들 낳아대를 잇는 것만 바랐는데 이런 배신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아이가 겁먹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다. 결혼 전부터 입양 얘기는 했었잖아요. 아버님도 그때. 입양은 진짜 자식이 없을 때 하는 거지. 불임이라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건 사기야, 사기.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치고 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방에서 지은이를 달래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은 어깨가 처진 채 들어왔다. 아버지가 용서 못할 거래. 우리 집에 다시 안 올 거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걱정 말아라. 저 사람 원래 고집불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거야. 내가 설득해 볼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를 꼭 안고 지은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이를 지킬 거예요. 아버님이 인정하든 말든. 그러나 시아버지의 격렬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일주일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매일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나 나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온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곧 도착했다. 지은이는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버님. 차라도 한 잔. 됐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유전자 검사다. 내일 당장 예약해놨으니 가서 검사 받아라.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이는 입양한 아이예요. 유전자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바람피운 것 아닌지 확인해야지.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명해봐. 검사 받으면 될 일 아니냐? 시어머니가 나서서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르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도 이 일에 가담했잖아. 시아버지의 고함에 놀라 지은이가 방에서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다. 지은이를 안고 나오자 시아버지는 아이를 노려보았다. 저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야.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우리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래요. 법, 그게 뭐가 중요해? 핏줄이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쓸쓸하게 들렸다. 핏줄이요? 당신이 지금 핏줄을 말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그만해. 아니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핏줄. 사실은 당신도 우리 아들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결혼 초기에 당신 아버지와 잠시 헤어져 있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임신을 했지. 내가 그 아이야. 남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그 일로 괴로웠는지 몰라. 하지만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었고 우리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워줬어. 그런 당신이 지금 핏줄을 운운하며 저 아이를 거부한다고? 시어머니의 폭로에 방 안은 얼어붙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다. 그래, 사실이다.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란 건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했겠니?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한 아들이야. 그런데 왜 지은이는 안 됩니까? 왜 제 딸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거부당했었다. 내가 입양하라는 이유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지. 그래서 내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던 거야. 시아버지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입양하였던 것이다. 그가 그토록 핏줄에 집착했던 이유가
그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일어나 지은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겁에 질려 내 품에 더 꼭 안겼다. 미안하구나, 지은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그의 손이 지은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울음을 그쳤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까지 아프게 했어. 그날 밤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시아버지의 입양 경험, 남편의 친부에 대한 진실, 그리고 우리가 지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성까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용서의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됐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나중에는 좀 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은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진심이 느껴졌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인형 가져왔어. 같이 놀자. 처음엔 낯설어 하던 지은이도 점점 시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2살 아이다 보니 금방 친해졌다. 시아버지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동물 인형으로 재미있는 소리를 내며 놀아주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가족 같았다. 남편은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때로는 혼자 산책을 나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어느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사실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는 배신감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어. 친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나를 자기 아들로 키워주셨으니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시어머니도 변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했다. 웃음이 늘었고 지은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더 많아졌다. 우리 지은이가 오늘따라 더 이쁘네. 눈매가 우리 아들 닮았어. 여전히 닮은 점을 찾으려는 시어머니의 습관에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은이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입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지은이의 입양 기념일을 특별하게 축하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된 날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시아버지는 특별히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고 남편은 지은이가 좋아하는 말하는 인형을 선물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촛불 불어보자. 지은이는 아직 혼자서 촛불을 끄는 것이 어려워 시아버지가 살짝 도와주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자신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가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제가 감사해야죠, 아버님. 지은이를 받아주셔서. 아니다. 내가 오히려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운 후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했다. 지은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존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1년이 지나자 지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어 울기도 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소뉴이를 하며 즐겁게 지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간혹 지은이가 누구를 닮았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 닮았죠. 저희 딸이니까요. 입양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지은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우리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입양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주말 가족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언젠가 지은이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 서두르라는 건 아니야. 지은이가 좀 더 크고 너희도 준비가 됐을 때 생각해보라는 거지. 입양이든 뭐든 가족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지은이에게 형제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언젠가는요, 아버님. 지금은 지은이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맞아. 지은이가 먼저지.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아니에요. 아버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아버지의 말은 놀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더 큰 감동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한 것이다. 아버님이 많이 달라지셨어. 그래, 처음엔 상상도 못했는데. 지은이 덕분인 것 같아. 지은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지은이가 아침에 내게 달려와 엄마하고 부르며 안기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